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돼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모두들 당황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도련님 입에서 여자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시부모님께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원하셨지만 도련님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시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만남을 이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은 세상 떠나기 전에 도련님 결혼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때문에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나이 먹고 혼자 사는 건 정말 추하다면서 잘 됐다고 서둘러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도련님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자를 데려온 적이 없어서 집안의 경사가 될 정도였습니다. 시모는 서둘러 일정을 잡길 원하셨고 돌아오는 주말에 시모의 부탁으로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점심시간이 돼서야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도련님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은 때묻지 않아 보였고 시모도 마음에 들으셨는지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방으로 도련님과 여자를 안내했어요. 시모와 함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내어준 뒤 어색한 분위기 속에 시모의 중심으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쏟아지는 질문을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서로 가까워지면 좋으니까 말을 좀 편하게 할게요. 우리 아들이랑 같은 회사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었다던데.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으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그랬어. 내 아들이 여자 보길 워낙 돌같이 여겨서 내 생에 결혼하는 건 못 볼 줄 알았다니까. 나는 최대한 빨리 우리 집 식구가 태워줬으면 좋겠는데 괜찮지? 엄마는 얼굴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부터 하면 어떡해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이 사람 부담스럽겠어요. 석진 씨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건 맞는데요. 규모가 작은 회사도 아닌데다가 부서도 틀려서 마주칠 일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서가 조정이 되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호감이 가지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예비 동서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오래간만에 활짝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다는 거에 저 또한 분위기에 취해 예비 동서를 좋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떠들며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한 가족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예비 동서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집안에 남아있던 여우는 쉽게 가시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은 상당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 옆에서 설거지와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며 치우다 보니 어느새 도련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저희 가족 모두는 한자리에 다시 모인 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할지 대화를 나누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서둘러 상견례를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도련님 나이도 있지만 예비 동서에 대한 호감도 상당했었기 때문에 서둘러 결혼식을 진행하고 싶어 하셨죠. 도련님도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려고 일정이 잡힌 상태라며 결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양가 집안 부족함도 없었기 때문에 뭐 하나 걸리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만나온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짧아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약간 걱정스러워하고 있자 시모의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거친 말을 뱉으셨어요. 좋은 시간 다 보내놓고 왜 초를 치는 거야? 너희들은 결혼했을 때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반지 교환했니?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나서 알게 된 것들도 있잖아. 내가 너희들 상처받을까봐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 뿐이지. 솔직히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고 판정받았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그때 내가 너희들 결혼한 거 후회한다고 했어? 엄마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세요? 이 사람이 불임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동생이 한 번 더 신중하게 바라는 것 뿐이라고요. 오늘 하루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가 했다. 내가 봤을 때 너희들보다 새로 들어오게 될 막내 며느리가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너희들도 충분히 느꼈지? 우리가 모두 모여 웃어본 게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동안 안 좋았던 거 다들 알고 있지? 임신이 안 돼서 애까지 입양한 것도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었는데 최근에 강박증까지 생겨서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면서? 여린이를 사돈댁에 맡겨놓고 오라고 한 게 다행이지. 여기 있었으면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니?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손 닦고 짜증냈을 게 뻔하다. 그럼 당연히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겠지. 엄마,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또 시작인 거죠? 입양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데려온 거고 입양아가 아닌 제 친딸이라고요.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저희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제가 동생 보고 온 거지 엄마 얼굴 보러 온 줄 아세요? 갑자기 안 좋아진 분위기를 진정시키기에는 늦어버렸다는 걸 직감한 남편은 자리에서 저를 데리고 일어나 버렸어요. 지켜보고 계셨던 시부는 아침부터 도와주려고 온 애들한테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시면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결국 처음은 좋았지만 마무리는 안 좋게 끝나고 말았죠. 시모는 상견례 일정 잡히면 연락하겠다고 한마디 하신 뒤 등을 돌리셨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고생했다는 한마디 말도 듣지 못한 채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친정집에 들려 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들 손자를 원했던 시모는 서둘러 주길 원하셨지만 임신이 계속해서 되지 않자 몸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산부인과를 들려 검사를 받았는데 충격적이게도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모는 저를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졌고 더 이상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서 시댁과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해왔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다 보니 삶의 목적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좌절감이 너무 크게 다가왔었어요. 이런 저를 걱정하고 있던 남편은 입양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의견에 처음으로 입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시모는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셨어요. 다 키워놓으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아가게 된다며 격하게 반대를 하셨죠. 하지만 남편과 저는 이미 입양에 대해 관심을 가진 상태라 보육원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가 보살핌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되었고 그 아이에게 마음이 끌려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시모는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지만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라 시모도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었죠. 그렇게 제 딸과 함께 살아오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이는 모습이라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행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게 되었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의사는 제 딸에게 강박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을 만큼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시모는 입양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제 딸이 장애까지 가지게 되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저를 더 막대하셨어요. 서로는 안 좋은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특별한 일 아니면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그런지 웬만해선 시댁에 가지 않으려 했어요. 저도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아온 시간들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말았죠. 이런 안 좋은 관계 속에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고, 저희는 도련님을 생각해 시댁에서 일손을 도우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돌아오는 거라곤 욕밖에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편이 도련님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시모가 생각하고 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셨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부려먹고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는데 우리가 왜 상견례장에 가서 인원수를 채워야 돼? 나는 2번 다시 엄마 얼굴 볼 생각도 없고 찾아가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내 말에 그냥 따라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어차피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상견례에서 또 무슨 말을 하실지 어떻게 알아? 우리 없어도 어차피 알아서 잘 하실 거야. 엄마한테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난 상태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시모가 보인 행동을 봤을 때 저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김에 이용하려고 예비 동서 앞에서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희는 어느 순간부터 시모의 성격을 잊어버린 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건 저희만의 생각이었을 뿐 시모는 조금도 달라진 건 없었네요. 그렇게 1달 정도의 시간이 흘러갈 때쯤 갑자기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주말에 상견례 날짜 잡았으니까 늦지 말고 인원수 채우도록 해라.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고 있지? 어머님, 그 전에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 데려왔었을 때 많은 걸 준비하신다고 아침 일찍 서둘러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날 하루 종일 정말 힘들었었는데 고생했다는 한마디 말보다 되려 저희한테 상처만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오지 않겠다는 거니?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있는 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런 말까지 해주길 바란다는 게 더 웃긴 거 아니니? 지금까지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애를 가지지 못하는 것도 충격인데 그렇게 반대하던 입양까지 해놓고 나한테 좋은 말 듣겠다는 게 더 웃긴 거 아니니? 내 마음 풀리려면 아직도 10년은 더 걸릴 것 같다. 그 전까지 내가 시키는 거 토달지 말고 움직이도록 해. 상견례 날 늦지 말고 오거라. 내 막내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거 잊지 마. 시모는 할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 알리자 바로 열을 내면서 상견례 날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형으로서 동생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는지 결국 약속된 날짜에 상견례 장소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을 하니 시부모님께서 먼저 자리를 채우고 계셨어요.
예비 동선의 가족은 오고 있는 중이었는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저희가 오자마자 반갑게 맞아주며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꺼냈지만 시모는 저희를 보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 딸이 배가 고프다는 말에 갑자기 고개를 돌리셨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만 따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여린이를 왜 여기에 데려온 거니? 상견례 망칠 작정이야? 저희 부모님께서 오늘 어디 가셔야 한다고 선약을 잡아두신 상태라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린이가 왜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분위기 파악은 할 줄 안다고요. 여기까지 와서 제 딸에게 꼭 싫다는 표현을 하셔야겠어요? 네 딸이지 내 손녀는 아니잖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가 우리 집안 상견례에 참석했는데 화가 안 나겠어? 조금이라도 분위기 안 좋게 만든다면 무조건 밖으로 내칠 줄 알아. 쓸데없는 행동하지 않게 애 단속 잘해라. 시모는 제 딸이 상견례 장소까지 따라왔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 자리에서 그냥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꾹 참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시부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쓸데없이 열내지 말라고 자리를 지키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예비 동선의 식구가 도착을 하면서 서로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은 뒤 상견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밝은 얼굴로 분위기를 조성하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제 딸이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씻고 오자 시모가 저에게 눈치를 주며 자제시키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계속해서 불편한 시선을 보이자 동선의 가족도 점점 신경이 쓰였는지 제 딸에게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시길래 어떤 상태인지 알려드린 다음 양해를 구했어요. 다행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오히려 불편해하는 것보다 안쓰럽고 불쌍하게 봐주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강박증 증세를 보이며 상견례 흐름이 끊어지자 예비 동서가 그런 모습을 보고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는지 제 딸이 손을 씻으러 또다시 화장실을 가길래 저도 같이 따라가서 중요한 자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고 잘 타이르고 있는데 뒤따라온 예비 동서가 한 번뿐인 상견례 자리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기 형님, 여린이가 아무리 강박증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엄마인데 중요한 자리인 만큼 통제는 하셔야죠. 왜 이렇게 절절 매세요?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왔는데 대화도 끊기고 분위기도 좋아지려다가 또다시 어색해지니 저도 솔직히 너무 힘이 빠져요. 다들 긴장하고 예민한 상태인 만큼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린이가 형님 친딸은 맞는 거죠? 웬만해선 엄마가 말하면 들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 친딸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도 이런 자리 때문에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을 좀 봐달라고 했었잖아요. 강박증이라는 병이 쉽게 제어가 되고 고쳐지면 이렇게 방치하고 있겠어요? 저희도 힘들게 시간 내서 참석한 거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친딸이 맞냐는 말은 좀 심한 것 같은데 그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도 배려해주지 못한다면 제가 사람을 잘못 보고 있었던 것 같네요. 어른도 아니고 애가 강박증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예비 동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조심해달라고만 얘기한 뒤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처음 본 동서의 행동에 많이 당황한 상태로 딸과 함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동서의 상견례를 망치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질 않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상견례가 끝나길 바라며 제 딸과 함께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첫날 예비 동서를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과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를 바라보며 짜증난다고 표현하는 예비 동서의 행동이 상식적이지 못해 당황스러울 뿐이었고, 언제 그랬냐는 듯 저와 제 딸을 걱정해주는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어디까지가 진실된 모습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저만 예비 동서의 진짜 성격을 본 것 같아 이 결혼을 말리고 싶었지만 사람의 성향은 전부 다 다르고 입장을 바꿔서 제가 상대방의 상황이었다면 어떠했을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 딸 여린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심적으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었는지 강박증 증세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비 동서는 그런 제 딸을 보며 얼굴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결국 답답했는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동서가 제 딸의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벌써 자리로 돌아와야 할 시간인데도 오지 않고 있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양해를 구한 뒤 화장실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를 보고 달려온 딸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 급하게 딸을 안아주며 진정시켜주고 있는데 제 품에 안긴 딸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놀라 일단 남편에게 제 딸을 데려간 뒤에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예비 동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고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내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야? 최대한 멀리 있는 보육원에 놓고 오라고 했잖아. 확실하다니까. 내 품에서 나온 자식인데 그걸 모르겠어? 나도 엄청 놀랐다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손목에 화상 자국이 크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몇 살인지 물어보니까 우리가 보육원에 보낸 시점이랑 거의 비슷해.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방금 보육원이라고 한 거야? 여린이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팔을 강하게 잡더니 화장 자국에 대해 물어보며 무섭게 돼 있다고 그러던데 설마 동서가 지금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건 아니지? 당연하죠. 저는 저 아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그냥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물어본 것 뿐이에요. 무슨 일인데 둘 다 밖에서 뭐 하는 거야?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 여린이가 진정이 안 되는지 당신을 계속 찾고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제 딸에게 들었던 말과 예비 동서의 통화 내용에 대해 알려주자 남편도 얼굴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양가 집안 모두 저희가 있는 곳으로 나오셔서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물어보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결국 제가 두기로 들었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니 양가 부모님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세아가, 네가 다시 자세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없겠니? 왜 내 손녀의 손목에 있는 화상 자국을 보고 놀란 거야? 그리고 통화를 했다던 그 남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건 아니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서둘러 상견례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만 안으로 들어가세요. 누가 봐도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보면 내 딸이 보육원에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화상 자국을 보고 놀란 것도 동서가 저지른 행동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무작정 모른다고 발뺌하면 지금 상황이 해결된다고 생각해?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 결혼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기분으로 석진 씨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인 예비 동서가 난처한 상황을 빠져나가려 하는데 도련님이 동서의 팔을 붙잡으며 난감해하는 얼굴로 앞을 가로막아섰어요. 그러자 예비 동서 부모님들께서 도련님의 팔을 내려치며 동서를 보호했고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며 서둘러 상견례 장소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 동서 집안의 행동을 보고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누가 봐도 동서가 보인 행동은 보육원에서 데려온 제 딸의 친모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큰 소리로 예비 동선의 가족들을 멈춰 세우더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며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고 남편과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돈, 저에게 방법이 있으니 지금의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모두가 알게 된 사실이고 여린이는 법적으로 내 아들의 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보육원에 보낸 게 그때는 피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죠. 지금 벌어진 상황 없었던 일로 생각하며 지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새아가랑 내 아들의 결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거의 일은 묻어두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큰 거 사돈도 잘 아시잖아요. 어차피 여린이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말고 둘의 관계에만 집중해 주자고요. 인생 별거 있어요? 어머님,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린이가 받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지금 이 상황은 어머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도련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이 결혼 반대할게요. 형수님, 죄송해요. 저는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겠어요. 저희 엄마 말처럼 방금 벌어진 일은 덮어두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역시 내 아들이라 머리 회전이 빠르구나.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 되는 거야. 여린이는 어차피 큰애 자식이잖아. 둘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둘의 결혼 진행하거라. 애는 시간 지나면 어차피 아무것도 몰라.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제 딸과 남편을 데리고 상견례장에서 빠져나왔어요. 저희 가족이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모의 생각 없는 말들도 충격이었지만 도련님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시모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버린 상태이지만 문제는 제 딸이 이 사실을 전부 다 듣게 되면서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모와 도련님은 결혼을 강행하려 하지만 예비 동선의 가족은 조금의 죄책감이 있는지 보육원에 버린 내 딸과 또다시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결혼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런데 상견례장에 있을 때는 자기가 친모라는 걸 강하게 거부하던 예비 동서가 피는 못 속인다고 어느 날부터 멀리에서
저희 딸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친모라 끌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앞에 나타나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려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건지 아직까지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예비 동서였던 그 여자가 어떤 식으로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제 딸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신생아 때 한 번 버렸는데 2번은 더 쉽지 않겠어요. 어떤 성격인지 전부 다 파악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생각하네요. 만약 그 여자가 자기의 친딸이라고 데려가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 딸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데려갈 수 없겠죠? 그 여자가 자기 딸을 버린 이유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 요즘 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는 중이네요. 시모도 그렇고 그 여자도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 긴장의 연속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게 최선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 딸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많은 조언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시모가 찾아왔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말이었는데 이미 예전에 끝난 일이라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시모의 청을 거절했어요. 겉으론 눈물을 보이고 용서를 구했지만 시모를 거절하자 역시나 예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결국 또다시 난리를 치기 시작해 어쩔 수 없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와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사소한 거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트집을 잡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시모의 잔소리를 오랜 시간 듣다 보니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지게 되었고 차라리 얼굴을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웬만해선 시댁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피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부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언성을 높이는 제가 잘못했다며 시모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저는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무슨 종도 아니고 잠깐도 쉬는 꼴을 못 보고 쉬지 않고 일을 시키던 시모 행동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조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죠. 무조건 시모의 입장에서만 생각했었고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 편에 서서 시모가 잘못했다는 걸 얘기해준 게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다는 거에 시댁 식구들은 더욱더 분노했어요. 남편 아래로 신우가 둘이나 있는데 저만 일을 시키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얘기했던 건데 시모와 신우들은 그런 제가 못마땅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시댁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면서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과 2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잖아요. 저희 부부가 연락도 하지 않고 시댁을 가지 않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저는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질려버려 2손 2발 전부 들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날 상상도 하기 싫었던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시모가 저희 집에서 음식을 해먹겠다고 상당히 많은 식자료들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자
신우들이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식재료에 손을 댔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안 좋은 감정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유, 듣기 싫으니까 그만 좀 해라. 아무리 가족들이 싸웠다 해도 연락 끊고 지내는 게 맞는 거니?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다시 얼굴 보고 하는 거지. 정말 평생 연락 끊고 지내려 했던 거야? 너희들이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오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만 얼굴 붉히고 밥이나 먹자. 새언니가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시끌벅적하고 좋았는데 연락도 안 받고 오지도 않으니까 엄마 집이 너무 조용해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엄마랑 내가 음식까지 직접 해야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원래 새언니가 하던 일을 우리가 하려니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집안의 장남인 오빠가 이런 식으로 대처할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야. 무작정 연애를 끊고 지낸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 오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때 그 난리 치고 나간 뒤로 엄마가 오열을 했다고. 힘들게 아들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엄마는 안중에도 없다고 엄청 슬퍼했어. 오빠가 최대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나 그날 이후 너무 서운해서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어. 새언니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가족은 평생 끊어지지 않는 끈이 있다고. 무조건 새언니 편만 들지 말고 엄마 좀 챙겨. 나도 결혼했고 시댁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 그런데 이건 사람하기 나름 아냐? 나는 그래도 시부모님한테 사랑받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새언니는 왜 우리보다 먼저 시집생활을 했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내가 봤을 때 새언니는 부침성이 별로 없어.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는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야. 표정에 변화도 없고 뭐가 그리 짜증이 나는지 엄마한테 은근 짜증내잖아. 상대방이 못 느낄 것 같아도 얼굴 표정이나 입에서 나오는 말투에서 모든 걸 느낄 수가 있어.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표정 관리는 기본 아닌가? 새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오빠랑 분열이 생기고 있는데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까봐 엄마랑 상의해서 직접 찾아온 거야. 이렇게라도 해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오빠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결혼하고 나서 가족들한테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거든. 나한테 그런 말 하기 전에 너부터 똑바로 행동해. 이 사람은 내 안 사람이자 너희들의 새언니인데 태도가 그게 뭐야?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해 보여? 엄마가 본이 되는 행동을 먼저 보여야 동생들이 그걸 배우고 따라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해주는 건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아서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연락 끊고 지내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행동부터가 잘못됐는데 좋은 말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많은 식재료를 가지고 오면 어쩌자는 건데요? 이 사람 혼자 음식 만들라고요? 저희 오늘 외식하기로 했고 지금 기분 상태로는 같이 얼굴 맞대고 음식 먹으면서 대화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식재료 다시 챙겨서 집에 가서 해 드세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너무 불편해요. 저는 이미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확실하게 의사표현 했을 텐데요. 제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요? 아버지도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맨날 질질 끌려다니고 제대로 말 한 번 못해서 엄마한테 잡혀 사는 거 정말 보기 안 좋아요. 엄마랑 동생들이 이 사람 대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그날은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기 위해 음식점 예약까지 해둔 상태였어요. 예고 없이 찾아온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나버린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큰 봉투를 하나 가지고 나오더니
주방에 널브러져 있는 식재료를 전부 다 봉투에 담아 넣었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내던진 다음 시댁 식구들을 향해 당장 나가달라고 소리쳤고, 남편은 시모와 신우들과 격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도 시부는 멀찍이 서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주변에서 저희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싸움이 격해지자 이러다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 남편과 시댁 식구들 틈에 껴서 몸싸움을 말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중간에 껴서 말리고 있는 저를 강하게 밀쳤고 뒤로 넘어질 뻔했던 거 겨우 중심을 잡아 넘어지지 않고 버티던 그 순간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격한 몸싸움에 밀쳐져 눈앞에 있던 테이블에 앞면을 쾅 하고 부딪혀 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만큼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려 비명을 지르며 뒹굴고 있는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엔 눈물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이 경악을 하면서 급하게 저를 업더니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라 남편한테 갑자기 어딜 가냐고 물어본 순간 제 눈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고,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너무 두려워졌어요. 남편은 병원에 가는 동안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서 무서움은 극에 달했고, 그렇게 급하게 도착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어떤 상태인지 들을 수가 있었어요. 테이블에 미간 쪽을 부딪혀서 금이 갔는데 안압이 차올라 눈에 혈관이 터져 시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안심을 시켜주었지만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짜증이 났어요. 시댁 식구들만 오지 않았어도 제 눈이 다칠 일도 없었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와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켜서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었어요. 눈의 시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안약을 넣고 안대를 쓴 상태로 남편의 도움을 받아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자마자 화부터 냈어요. 그러니까 그만 나가달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내 엄마가 맞긴 한 거야? 이 사람 하마터면 실명할 수도 있었다고.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 그래? 오빠가 강제로 우리를 밖으로 내치려고 하니까 나가지 않으려 몸싸움을 벌이다가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 우리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엄마는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온 것뿐이지 싸울 생각도 없었어. 싫은 소리 그거 조금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혼자 흥분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그래, 나는 싸울 마음 조금도 없었다. 하도 연락도 안 되고 얼굴도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핑계거리 하나 만들어서 풀어나가려고 식재료를 가지고 온 것뿐이었어. 음식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생각이었다고. 네가 흥분만 하지 않았어도 이미 하야고 같이 저녁 먹고 있었겠다. 도대체 누굴 닮아서 성질이 그 모양이야? 제발 그만 좀 나가주세요. 저 지금 기분으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당분간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저희가 연락할 때까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과 10년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매일 불만을 표했나요? 아니잖아요. 요즘 들어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제가 가정부도 아닌데 종 부리는 것처럼 당연시 생각해서 저를 막 부리니까 그게 힘들어서 서운한 감정에 대해 얘기 좀 했던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제발 여기까지만 하세요. 어차피 서로 얼굴 안 봐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때 되면 음식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얘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알았다. 나가면 되잖아.
나는 뭐 네가 좋아서 찾아온 줄 아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불만 품고 대드는데 화가 안 나겠어? 일단 오늘은 돌아갈 테니 나중에 다시 얼굴 보는 걸로 하자. 그래도 가족인데 영 끊고 사는 건 안 되는 거야. 원래 다 지지고 볶고 사는 거다. 새언니가 처음부터 우리 엄마가 시키는 거 토달지 않고 그냥 했으면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죠. 다 자기 업보인 거예요. 평소대로 하면 되지. 갑자기 왜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요? 오빠도 이제 그만 정신 차려. 가족들과 등 돌리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거 몰라? 평생 동안 도움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 끝까지 본인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저만 잘못했다는 시댁 식구들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당장 눈이 안 보이고 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더는 상대하지 않으려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은 집안을 정리했고 저는 누워만 있었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앞이 보이지 않아 우울증까지 찾아와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고 그렇게 한동안 조용히 지냈어요. 시댁 식구들도 또다시 마찰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았는지 제가 몸이 회복되는 동안에는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괜히 또 안 받으면 전과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그냥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너는 시애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던? 내가 너한테 전화한 이유 알고 있지? 곧 설 명절이잖아.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그만큼 시력도 많이 좋아졌을 텐데 얼굴 한번 봐야지. 눈 상태가 어떤지 확인도 좀 해볼 겸 이번 명절에 잠깐 들리도록 해라. 눈이 안 좋은 너한테 내가 설마 음식 만들라고 시키겠니? 이번엔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 그래야 내 아들 얼굴도 볼 수 있지 않겠어? 내가 너희 집에 직접 가길 원하는 건 아니지? 시모는 은근히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곧 다가올 설 명절에 자기 아들 얼굴을 꼭 봐야겠다면서 저와의 관계가 안 좋아도 아들과의 관계까지 안 좋게 만들 순 없다면서 명절날 오지 않는다면 저번에처럼 저희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의 사고가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인데 시모는 그때의 상황을 무기 삼아 제가 움직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음식 만드는 걸 안 시킨다고 했지만 며느리 생활 10년이라 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눈이 안 보이고 몸이 불편해도 시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한테 일을 시킬 게 분명했어요. 연락 끊기 전까지는 계속 그래왔으니까요. 결국 이 일로 퇴근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한 결과 저희 부부는 일단 설 당일 시댁에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몇 달 전에 제가 눈을 다쳤을 때처럼 또다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시모의 행동이 너무 돌발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기게 될지 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 전에 저희 부부가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일단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이사만 하면 얼굴 볼 일도 없으니 그때까지만 참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설 명절날 시댁을 가게 되었는데 몇 달 만에 보게 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어요. 얼굴에 심술이 가득했고 제 눈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바빠 보였습니다. 남편은 눈이 아직 회복이 덜 돼서 앞이 잘 안 보인다며 저한테 조금의 일도 시키지 않게 했어요. 시모는 남편이 저를 챙기는 모습이 별로 보기 안 좋았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일단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가긴 했는데 가족들 모두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할 때 시댁 식구들의 불만이 또다시 시작됐어요. 남편이 저를 옆에서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는지 막내 신우가 저를 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새언니는 우리 오빠 만나서 좋겠어요. 별로 크게 다친 것 같지도 않은데 남들이 보면 무슨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겠네. 오빠는 그만 좀 해. 새언니가 손이 없어? 눈도 거의 회복했다며. 내가 봤을 땐 멀쩡히 보이는구만. 오빠가 이렇게 감싸고 노니까 새언니가 우리 엄마를 더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 또 시작이냐? 너는 잘못 없어. 내 집에 와서 그 난리를 쳐놓고 미안한 감정이 조금도 없는 거야? 나 오늘 여기 싸우러 온 거 아니거든?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마. 조용히 밥이나 먹어.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또다시 싸움 걸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날 거야. 마누라 챙겨주는 건 집에서 해야지. 엄마가 보는 앞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자중해주면 좋겠다. 몇 달 동안 눈 때문에 일도 못하고 집에서만 박혀 있었을 텐데 밥벌레처럼 집에 밥만 축내고 있었겠네. 내 아들은 힘들게 일만 하고 너는 입만 벌리고 있었을 거 아니야? 내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안 봐도 눈에 훤하구만. 이런 꼴을 내가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돼? 우리 김서방이랑 권서방 봐라. 나한테 얼마나 잘해? 때 되면 알아서 용돈까지 챙겨주고 여행까지 보내주는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집안일 좀 했다고 불만만 늘어놓고 싸움이나 조장하고 있으니 내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 우리 남편이야. 원래 잘했잖아. 너무 완벽해서 틈이 없다니까. 오빠는 이 사람 좀 보고 배워야 돼.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 둘째 신우의 버릇없는 말에 남편은 기분이 이상했는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쾅 하고 내려놓았어요.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가려 했는데 또다시 문제가 터질 것 같아 남편한테 그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심각해질 것 같은 상황을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던 그때 시모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바닥에 떨어진 밥알이나 주워 먹으라면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만 놀고 먹고 있는 제가 무슨 밥이냐고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 테이블을 쾅 하고 내려치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평생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시모가 어른이 말도 안 끝났는데 어딜 가냐고 밥숟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제 몸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진 밥숟가락을 쳐다보던 저는 더 이상 인간 취급을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떨어져 있던 숟가락을 들어 시모에게 다시 되돌려 던지려던 그때 10인용 교자상 밑에 기아말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두 눈은 의심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라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급하게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들어 눈앞에 보이는 장면을 촬영했어요. 찰칵거리는 소리와 함께 꼬여져 있던 다리가 풀리길래 제가 고개를 들어 올리자 당황한 눈빛으로 둘째 신우의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자 막내 신우가 저를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집안꼴 잘 돌아간다면서 들고 있던 핸드폰 속 사진을 교자상 위로 올렸어요. 시모는 제가 올려놓은 핸드폰을 주워들어 사진을 확인하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둘째 신우는 아무 생각 없이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을 빼서 확인을 했는데 시모와 마찬가지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둘째 신우의 남편을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태연한 척 연기를 하던 둘째 신우 남편은 둘째 신우의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잠깐 놀라는 듯 하다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둘째 신우는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장면이 어떻게 스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냐고. 야, 네가 말해봐. 왜 내 남편 다리 사이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이야. 이리 줘봐봐. 어머, 이거 당신 아니었어? 나는 당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실수를 했네. 형부는 미리 말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게? 그러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살짝 피하려 했는데 그 장면을 촬영한 것 같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지금 이걸 보고도 거짓말이 나와? 나는 무슨 뱀이 다리 튼 줄 알았네. 당신 한쪽 다리도 내 동생 다리 위로 올라가 있었잖아. 언제부터야? 너희들 언제부터였어? 나 몰래 너희 둘이 눈 맞았던 거야? 왜 대답을 못해? 야, 네가 어떻게 언니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 얘가 내 남편이랑 바람난 거 맞지? 이 사진 확실하잖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건 오해야. 내가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겠어? 언니는 날 못 믿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 새언니는 왜 쓸데없는 사진을 찍어요? 내가 봤다. 너희들이 바람 피우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길래 걸음을 멈추고 뒤따라가 봤는데 너희들 거기로 들어가는 거 내가 똑똑히 봤다. 그 장면이 너무 충격받아서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오더라. 자, 이거 봐봐. 내가 혹시 몰라 그때 찍어둔 사진이다. 나는 그때부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너희들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웠었다고. 왜 그랬어? 서로 읽은 가정에 충실해야지. 왜 둘이 눈 맞아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동안 말이 없던 시부가 갑자기 말문이 터지더니 더 큰 충격적인 장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말수가 적어진 시부가 신경 쓰이긴 했었는데 엄청난 일을 숨기고 있어서 마음고생을 한 것 같았어요. 시부의 한마디에 가정이 파탄나게 될 것 같아 그런 상황들이 두려웠는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사건이 시부가 내민 결정적인 증거로 둘째 신우의 남편과 막내 신우가 서로 눈이 맞았다는 걸 결국 인정하게 되었네요. 그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쳤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졌어요. 막내 신우의 한마디에 시모의 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막내 신우가 둘째 신우 남편과 골프를 치러 갔다가 그곳에서 시모를 보게 되었고 둘의 사이가 들키게 될까봐 골프장에서 도망치려던 도중에 시모의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며 갑자기 핸드폰 속 사진을 불쑥 내밀었어요. 시모는 막내 신우의 핸드폰 속 사진을 보곤 온몸이 경직되었고 막내 신우는 추가적인 사진을 더 보여줬는데 저희 부부는 그 사진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가 시부가 아닌 다른 남자와 과감한 스킨십은 기본에 입까지 맞추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시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순식간에 초토화가 되어버린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네요. 그날 이후 집안엔 피바람이 불었는데 둘째 신우와 막내 신우 내외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모 또한 외간 남자와 바람 피운 거를 인정하게 되면서 시부와도 갈라서 버렸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모두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시부와 이혼을 하고 난 뒤 따로 살게 된 시모가 돈이 다 떨어졌는지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으러 왔는데 과거에 아픔이 많았던 저희 부부는 손을 내민 시부를 돌려보냈어요. 그런데도 여러 번 찾아와서 도와달라며 과거의 잘못은 깊게 뉘우치고 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데 저희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모에게 조금의 감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던 터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희 부부한테는 온갖 상처 다 줘놓고 정작 혼자가 돼서 도움받을 곳이 없어지자 저희한테 찾아온 시모를 받아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모를 강하게 내쳤어요. 저희 부부는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떠나게 되면 그 누구와도 엮이지 않을 생각이에요. 한 번 도움을 주면 시모는 분명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속 생활비를 요구하겠죠.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저희 부부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과거를 되돌아보고 충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거절했다고 저희 집 앞에서 난리치고 떠난 시모는 100번 기회를 줘도 절대로 본인 잘못을 인정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사해서 지긋지긋했던 악연 확실히 끊어내고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1년의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먼저 떠나보낸 뒤 4년의 시간을 홀로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적응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건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생활이 짧긴 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왔었어요. 결혼 생활이 1년이지 연애 기간은 3년 정도로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있었는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전화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이었고 손도 써볼 수 없이 현장에서 이미 숨을 거뒀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좀 전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남편이 왜 떠나게 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사고를 당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도중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 미끄러지면서 남편과 충돌을 하게 되었고 반대편에 있던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면서 뇌출혈로 인해 현장에서 그대로 떠나버리게 된 거였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한 뒤 남편의 모습을 확인했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상해버려 당시의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됐던 저는 결국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에서 오바이트를 한 뒤 일어나지 못한 채 변기통 앞에서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남편이 사고가 난 곳은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와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꽃가게 앞에서 난 사고였는데 하필 그날이 결혼 1주년이었어요.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담당 경찰의 말로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되니 괜히 저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연애 때부터 제가 꽃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항상 얼굴을 볼 때마다 꽃다발을 선물해 줬었는데 결혼기념일날 어김없이 꽃집을 들렸다가 이런 사고가 나서 뒤늦게 소식을 접하게 된 시댁 식구들은 저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어요. 제가 괜히 꽃을 좋아해서 사고가 난 거라며 남편 앞에서 오열하던 시모는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버렸는데 미처 저항할 틈이 없었어요. 시모 말대로 남편이 저 때문에 사고로 떠난 것 같아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그깟 꽃이 뭐라고.
시도 때도 없이 받아대더니 결국 이 사다를 만들어 내 아들 살려내. 당장 살려내라고. 우리 그이도 암으로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형님은 어머님한테 또 상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저랑 어머님은 아직 그이가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우울증약까지 먹고 있는 거 알면서 결혼한 지 1년차 돼서 굳이 꽃을 받아야 돼요? 형님이 안 받아도 된다고 전화 한 통만 넣었어도 아주버님은 괜찮았겠죠. 내 말이 그 말이야. 작은 아들 암으로 떠나보낸 것도 아직까지 슬픔이 가시지 않았는데 평생 이애미 곁에 있겠다던 내 큰아들까지 고작 꽃 때문에 떠나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들 당장 살려내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어머님, 저도 그이가 갑작스럽게 떠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 후 처음 맞는 결혼기념일 날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곤 정말 몰랐다고요. 내 아들 살려내지 못할 것 같으면 너는 평생 내 앞에서 죄인처럼 살아야 될 거야. 그깟 꽃이 뭐 태수라고. 내 아들까지 떠나보내게 만들어? 새언니를 만난 것부터가 잘못이었어. 난 처음부터 새언니가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울 오빠 같은 사람 없다는 거 새언니도 잘 알죠? 오로지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꽃을 사러 갔다가 안 좋은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으니 우리 엄마가 어느 정도 추스를 때까지 재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마요. 울 오빠 불쌍하게 갔는데 언니 잘 되는 꼴을 어떻게 보라고? 우리 오빠들 둘이나 보냈는데 지금 우리가 제정신이겠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에 시동생이 암투병을 하다가 먼저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서내외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한참 전에 이미 살림을 차려서 살아온 세월이 길었고 아이까지 낳아 9년의 시간을 함께 살아오다가 떠나게 된 거라 한동안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당히 힘들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인사를 왔을 때에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그늘져 있었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결혼식을 올릴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산 지 1년 만에 시모는 큰아들까지 먼저 떠나보냈으니 그 아픔은 저보다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는 시동생이 암으로 떠난 이후에도 시댁에 계속 왕래를 하면서 지냈어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부터 시모와 동서와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었는지 조카를 데리고 자주 시댁에 왔었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웠고 많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시모와 동서는 시동생이 떠난 거에 대한 아픔에 대해 서로 위로해주면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 왔었죠. 그런데 시동생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까지 사고로 떠나보내게 됐으니 그 아픔은 저보다 클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게 제 탓으로 되어 버렸던 거였죠. 그렇게 원치 않았던 남편의 장례를 힘들게 치른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집안 곳곳에 함께 해온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휴, 네가 이러고 있을 줄 알았다. 걱정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지. 네가 오열하는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라. 나도 지금의 상황들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너는 오죽하겠니?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일단 집안에 있는 물건부터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너도 새 출발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 너에겐 지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 집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그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엄마가 언제까지 옆에 있어줄 수는 없잖아. 어디 갔나 했더니 집에 와 있었구만. 무슨 정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 아들 물건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합니다. 사돈이 제 마음을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자식을 둘이나 잃은 아픔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 너 이 집에 있는 물건 내 허락 없이 정리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내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놔두거라. 그리고 당장 짐부터 싸라.
너는 앞으로 우리 집에서 나랑 함께 생활을 하게 될 거다. 아니 사돈. 이게 다 무슨 말이죠? 오서방을 잃은 아픔 때문에 집안의 물건을 정리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제 딸이 왜 사돈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요? 장례식 때도 오서방이 사고로 죽은 게 제 딸 때문에 그런 거라고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요. 내 딸이 꽃을 좋아했다는 이유로 잘못을 몰아가는 건 한참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많이 힘드신 거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제 딸이 사위도 죽은 마당에 사돈댁에 들어가서 시집살이 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감정 소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애들 아버지가 어떻게 떠나는지 아세요? 어렸을 적에 계곡에서 놀다가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서 가족 모두가 휩쓸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와 제 딸은 다리에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는데 두 아이들이 건너올 때는 급격하게 불어난 계곡물로 인해 휩쓸릴 위기에 놓였었고 애 아빠는 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악착같이 붙잡고 겨우 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떠내려오던 큰 나무에 애들 아빠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다리를 미처 건너지 못한 채 떠내려가던 그 사람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시 돌아올 테니까 애들만 신경 쓰라고 하더이다. 수영도 잘하던 사람이 분명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끝내 차가운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고 그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저 혼자 아이들을 악착같이 키우면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작은 녀석이야. 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지만 제 큰아들은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꽃만 안 좋아했어도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며느리가 꽃을 좋아한다고 하도 설쳐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어떻게 다시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 떠난 애들 아버지에게 내 피 같은 자식을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해서 잘 지켜오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제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내 집에 인사 오면서부터 집안의 악재가 끊이지 않았어요.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 황망하게 보냈으니 내 아들 대신 평생 옆에서 수발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제가 이 원통함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와 시모는 언성이 높아졌고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길래 제가 중간에서 두 분을 말리려 했지만 제정신이 아닌 시모를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고 엄마와 시모의 감정이 격해지게 되자 저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모가 힘든 만큼 저 또한 남편을 떠나보낸 아픔을 똑같이 겪고 있는 걸 알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시모의 막 나가는 행동이 저를 더욱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동네 시끄럽다고 경찰들까지 왔잖아. 차라리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새언니를 부르던지 하면 되죠. 이러다 더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엄마, 일단 지금은 진정부터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랑 먼저 집으로 들어가시고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렀을 때 다시 얘기해요. 새언니, 우리 엄마가 부르면 당분간은 와줄 수 있죠? 언니는 이해해줘야지. 서로가 힘든 상황인데 안 그래요? 어머니, 일단 오늘은 들어가시고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저도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때문에 그이 떠나보냈다고 자꾸 하시는데 꼴 보기 싫은 제 얼굴 왜 자꾸 보려 하시는데요? 그이 떠났으니 더는 이 집안 며느리 아니에요, 저. 내 아들 잡아먹고도 뻔뻔하게 그런 말이 나와? 안싸돈 이렇게 안 봤는데 상당히 이기적이시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경찰들이 중재하면서 상황이 겨우 정리가 될 수 있었고 그제야 턱까지 막혀있던 숨을 내쉴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시댁에 갈 필요 없다면서
자식도 없는데 오서방이 떠났으니 더는 엮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렇게 모두가 떠난 뒤 겨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너무 지쳐있던 나머지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떠난 건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했어요. 저희 엄마한테 제가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싫었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 조절하면서 남편과 함께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시모는 허락 없이 건들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을 걸쳐 남편의 모든 물건들을 정리한 뒤에 어느 정도 마음도 추스르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시모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일단 확실하게 끝내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모의 의중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 저도 해야 될 말들이 있었던 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돌려서 말하고 싶지도 않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어느 정도 생각의 정리가 됐으면 답을 줘야지. 내 말대로 이번 주 내로 짐 싸서 들어와라. 어머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새 출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 댁에서 같이 지낸다면 제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무조건 어머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겠다는 건 아니니 그만 억지 부리세요. 제가 필요해서 부르시면 당분간은 올 테니까 그만 하시라고요. 너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니? 얼마 전에 그 난리를 쳤을 때 뭐라고 그랬어? 좋게 말할 때 짐 싸서 들어오라고 했을 텐데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어머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했죠? 형님이야,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애도 없겠다. 영 끊어버리면 그만인데 굳이 이 집과 엮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말로는 전화하면 언제든 온다고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형님 말을 어떻게 100%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머님, 지금 형님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면 지금 살던 집 처분하고 새 인생 살아간다니까요. 아주버님 떠나보내고 혼자 살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저는 제 아들이 있고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지금까지 어머님 얼굴 뵈러 오는데 형님은 굳이 이 집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늦은 나이에 아주버님과 결혼해서 애도 없고 며느리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어요. 잠깐 슬퍼하는 척하고 다른 남자 만나겠죠. 동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 사람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도 힘든 건 마찬가지야. 그리고 나도 지금의 감정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서 다시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 사람 살아있을 때도 합가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로 서로 살 부대끼면서 미련하게 같이 살아.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나쁜 쪽으로 몰아가지 마. 동서가 일방적으로 어머님 부추기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새 출발하고 안 하고는 앞으로 내가 결정할 문제지만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 그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어머님도 제 생각에 대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모는 제 의견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졌지만 아무리 강요를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는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모는 집에 온 김에 집안일 좀 하라면서 손으로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한참 대화를 이어가느라 어느덧 저녁이 되어 있던 터라 서둘러 동서와 함께 저녁 먹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두 아들을 잃은 시모가 맘에 걸려서 가끔 시댁과 왕래를 했어요. 한가하면 잡생각이 나지만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도 없이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서 가끔 주말에는 시댁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밀린 집안일과 주방에서 보낸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덩그러니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단 할만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쁜 삶을 보내오면서 남편이 없는 삶에 적응이 되어 가다 보니 어느새 4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편이 곁에 없어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4년 전만 해도 죽을 것 같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눈물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오면서 살다 보니 저도 정신이 강해졌는지 슬퍼하는 단계는 이제 지나가 버리게 되었죠. 시모 또한 저처럼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지인분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과거의 아픔을 어느 정도 잊은 듯 보였습니다. 동서는 예전이나 현재나 항상 한결같은 성격으로 저를 대했어요. 동서의 말투에 상처도 많이 받긴 했지만 굳이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동서의 직업이 변호사라 항상 바쁜데 아이까지 돌봐야 해서 매일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보다 일에 치여서 여건이 안 좋아 보였죠. 직업이 아무리 좋아도 개인적인 시간을 내지 못하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도 거의 쉴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서 항상 조카를 시댁에 맡기고 일을 해왔어요. 가끔 주말에 갔을 때 시모가 애 좀 봐달라는 말에 조카 시간을 보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동화책 읽어주는 걸 좋아해서 동서가 새벽까지 일을 했다는 시모의 말에 제가 대신 조카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가지고 온 동화책이 몇 권 안 됐었는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서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읽어줬어요. 그렇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잠에서 깼는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던 동서는 갑자기 웃으면서 자기 애한테 배워야 맞는 거 아니냐며 영어 발음이 너무 이상하다고 깔깔대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존심이 확 상했지만 조카 앞이라서 최대한 참고 있었죠. 그리고 옆에서 시모가 한술 더 뜨며 저에 대한 불만들을 거들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어요. 얘가 몸 쓰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니? 너보다 우리 손자가 훨씬 발음이 좋구만.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내 큰아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너는 내 아들이 같이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알지? 내 아들 아니었으면 너는 평생 혼자서 살아왔을 건데 그런 경험을 시켜줬는데도 얘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는 짓이 점점 마음에 안 든다니까. 몇 년 지났다고 벌써 살만해진 거냐? 요즘 얼굴까지 핀 걸 보면 끼니는 거르지 않고 사나 봐. 나는 아직까지도 내 아들만 떠올리면 눈앞에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 네가 이런 감정을 어떻게 알겠어? 고작 결혼 생활 1년 했으니 내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금세 사그라들었겠지. 요즘 내가 불러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잘 오지도 않고 길면 석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는데 이건 그때랑 약속이 너무 틀리지 않니? 예전에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부르면 무조건 달려온다면서. 그런데 요즘엔 왜 도통 오질 않는 건데? 우리 아들 손자가 남자라서 그런지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그냥 들어와서 같이 살자니까 그게 어렵니? 그래요, 형님. 어차피 저처럼 결혼 안 할 건데 굳이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먼저 떠나간 아주버님을 봐서라도 형님이 어머님 곁을 지켜드려야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 말이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주 오는 것 같더니 요즘 뜸한 걸 보니까 형님 설마 남자 생긴 건 아니죠? 설마 가족을 버리고 혼자서 새 출발을 하겠다는 그런 배신을 한다면 이거 정말 실망인데요? 어머, 어머님, 형님 얼굴 표정 보니까 제 말이 맞나 봐요. 뭐야? 예, 너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중이냐? 내가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빨리 대답 못해? 네, 저 남자 생겼어요. 아직 정식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 전에 잠깐 알고 지냈던 사이예요. 그런데 그이가 떠나고 나서 우연찮게 길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차 사고가 나서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다가 최근 들어 저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서 약간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먼저 떠난 그 사람처럼 세심하고 많은 걸 챙겨줄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이라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 아들을 떨쳐버리고 다른 남자로 갈아타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즘 연락도 뜸해졌고 자주 오지 않았던 거구만. 너 이거 배신인 거 알지? 정말 배신이죠. 나도 어머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있는데 자기 먼저 살 길 찾아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평생 함께하기로 해놓고 정말 너무하시네. 너무한 건 어머님이랑 동서지. 나를 이 집안의 가족으로 생각하긴 한 거야? 말로만 가족이지. 나를 이 집안에서 일해주는 파출부로 여기지 않았어? 항상 전화만 하면 하는 얘기가 뭐야? 어머님은 집안일이 산처럼 쌓여있다면서 혼자 하기 힘들다고 와서 해결해달라는 말밖엔 안 하고, 동서는 변호사라 돈도 꽤 벌고 있으니까 어머님한테 용돈 챙겨주면서 집안일에 아예 손을 놓고 있잖아. 내가 일을 하는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면서 무슨 가족이야.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면 집안일 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난리치는 거 아니야? 아가씨야, 이미 따로 살림 차려서 어머님 댁에서 한참 먼 곳에 자리를 잡았으니 아가씨 대신 신경 써줄 사람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붙잡아 일시켜 먹었으면 이 정도로 만족하셔야죠. 제 말이 틀렸어요?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가지 않는다 해도 어차피 오늘까지만 제 할 도리 끝내고 돌아가려 했어요. 저도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털어버리고 새 출발할 생각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 더 이상 저 붙잡지 마세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 벌써 도착했다고요? 저 이제 그만 나가려고요. 할 말 다 끝났어요. 짐 챙겨서 나갈 테니 5분만 기다려줘요. 괜찮아요. 별일 없을 거예요. 와, 형님. 보기보다 남자 밝히나 봐요. 아주버님 살아있을 때 설마 몰래 바람 피던 건 아니죠? 아니, 이렇게 빨리 새 출발한다니까 의심이 들었어요. 우리랑 이렇게 연을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형님을 가족처럼 여기고 편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절대로 못 나간다. 네가 내 아들을 보내놓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내가 잘 살라고 응원해 줄 줄 알았니? 절대로 못 나가니까 나갈 생각이면 나를 밟고 가라. 시모와 동서는 현관문을 막아서면서 저를 나가지 못하게 몸을 밀쳤어요. 그동안 시모가 힘든 일들을 부탁해도 도와줬던 건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시모의 곁에 잠깐 머물러 있었던 거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나고 있는 남자가 없었어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막대하는 시모 때문에 더 이상 견디는 게 힘들었어요. 한계치에 도달했고 지인들과 여행도 다니는 모습을 보면 다시 기운을 차린 것 같아 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판단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시모는 저를 더 부려먹고 싶었는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저를 밀치길래 그런 시모의 행동을 무시하면서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시모가 저에게 배신자라며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게 되었어요. 시모는 저를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고 온 힘을 다해 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동서 또한 시모를 거들어 제 머리를 휘어잡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저 또한 시모와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뒹굴어 버렸습니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밖에서 난리 나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자 저를 뿌리친 동서가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더니 인터폰을 확인했고 그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버렸어요. 어머, 대표님? 아니,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설마 저 형님이랑 만나고 계신 건 아니죠? 대표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저급한 여자랑 만남을 가지냐고요. 제가 그동안 대표님 눈에 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왜 하필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저 사람이냐고요. 저는 둘의 관계 인정할 수 없어요. 뭐야? 너희 회사 대표 되시는 분이라고? 법률사무소 대표라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라. 네가 지금 하는 그 말은 뭐니? 대표님 눈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그래요.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저는 애가 있으니까 미처 다가가지 못해서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것 뿐이지 기회를 보고 있었다고요. 윤변이랑 혜란 씨가 서로 동서지간이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나는 지금 윤변이 한 마리 더 놀라운데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게 구애한 지 벌써 4년째야. 앞으로도 내 마음 변함없을 거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윤변의 마음은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동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시모가 동서에게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냐면서 계속 추궁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동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속마음을 털어내자 시모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더니 자기를 버릴 작정이냐고 또다시 난리를 피웠습니다.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그 틈을 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빠져나왔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 새 출발을 하기 위해 한 단계씩 밟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서는 저와 법률사무소 대표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동서 또한 더 이상 시댁에 가지를 않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다시 돌아오라면서 저밖에 없다곤 했지만 이미 저는 마음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시모의 뒤치작거리를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시모는 갑작스럽게 변화된 환경에 개거품을 물며 앞으론 저에게 잘하겠다고 지금까지 애걸복걸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전 며느리들에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떠나보낸 전 남편도 제 선택에 대해 존중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온 만큼 앞으론 꽃길이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